육지 쪽으로 나가려면 페리를 타고 나가도 되고요. 다시 왔던 길을 쭉 돌아 나가야 되는데, 페리 타고 나가는 데는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차로 나가나 페리로 건너가나 크게 시간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주유소에 딸린 슈퍼랑 이렇게 간단하게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비건 버거가 한 종류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으로 비건 버거 사 먹어 보려고 한번 주문해봤어요. 109 크로나예요. 노르웨이에도 비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건 아이스크림은 35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정도? 좀 넘겠군요. 네. 분명히 매장에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에다가 포장을 해서 주고, 소스 스테이션에 케찹통이 큰 게 있는데 다 비었는데 채워놓질 않고 비었다 할 때 이걸 옆에 또 이걸 잔뜩 갖다 놓고 이걸 쓰라고, 일회용을. 물론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접시에 내주고 이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일회용품 쓰고.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 이 국가는 미국이랑 좀 비슷하게 초자본주의적 형태가 강해서 하는 짓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이 샌드위치 가격이 너무 싸서 제가 한번 사본 건데요. 노르웨이는 햄버거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있죠? 단품으로 나오는 게 보통 한 23,000원에서 5,000원 사이고요. 세트로 나오는 거 있죠? 음료랑 프라이드랑 이렇게 같이 해서 3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09,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일단 보이는 걸로 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얘가 장갑을 끼고 돈도 받고 음식도 만드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장갑을 안 벗어요. 먹고 죽지는 않겠죠. 햄버거가 비건 옵션은 있는데 드레싱은 비건이 없대요. 핀란드는 뭘 하나를 해도 가격도 뭐 너무 열심히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치가 나와주니까 퀄리티가 돈이 아깝지 않은데 비싸도, 여기는 비싼데 뭐라고 하나, 성의가 없는 그런 느낌? 노르웨이 가다 보면 이 경로상 무조건 페리를 타야만 다시 다음 육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페리를 짧게 타지만 또 이 경치 좋은 곳에서 페리를 타고 가게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아틱 서클 북극 경계선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기 북극 경계선 센터가 있어서 잠시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핀란드는 산타 마을이 있어서 워낙 유명했는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눈이 쌓인 게 보여서 북극권 같기는 하죠. 아기자기한 맛은 산타 마을의 북극권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데, 여기는 그와는 좀 다른 맛이 있네요. 노르웨이가 물가는 비싼데 옷들이는 되게 싸네요. 25 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조금 넘겠네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해서 쌀도 5kg에 77 크로네, 한 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싸게 파네요. 자스민 라이스가 다른 이런 일반적인 밥 잘못 사는 것보다 보이기에는 얘가 좀 우리 쌀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전혀 이 뭐라고 해야 돼야, 찰기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려면 차라리 자스민이 나아요. 그냥 차라리 동남아 와 있다 생각하고 그냥 먹는 맛, 밥 냄새도 나고 이런 거 잘못 사면 전혀 엉뚱한 맛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저 바위 위에 뚫린 구멍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막 추월을 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이고, 젊음이 좋네요. 헉헉거리듯이 쟤는 뛰어가요. 나도 한때 그랬는데 역시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다 와갑니다. 우와,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세상에, 이거 올라오고 이렇게 헥헥거릴 수 있다니. 아니, 뭐야,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는데요. 정상에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보는 뷰 아주 뭐 끝내줍니다. 저 구멍을 통과하려고 했더니만 구멍 통과는 안 되나봐요. 여기서 막아놨는데요. 자동차 여행을 해도 여기까지 오려면 메인 고속도로 E6의 한창을 벗어나서 들어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마음을 먹어야 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주유 시스템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먼저 선승인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최고로 많이 뛴 건 약 한 300불까지도 뛰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창구에 옆에 사람이 서 있거나 안쪽에 들어가셔서 탱크 번호 얘기하셔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하시듯이 하셔도 되고, 노르웨이 국경 넘기 전에 멈추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국경을 넘어버렸더라고요. 순스발에 이케아가 있는 이 쇼핑몰로 오면 이케아도 있고 요런 벌스타 시티라는 이 쇼핑몰도 있고, 이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쇼핑몰이고요. 그 다음에 쿱이라는 큰 슈퍼마켓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면 다 해결이 되네요. 쇼핑몰에 들어오면 저렇게 생긴 중식당, 여기에서 스시도 있고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중식도 있습니다. 스웨덴도 생각보다 비건 옵션들이 꽤 있어서 웬만한 데 가도 그냥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네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 중식당은 저 수시하고 이 프라이드 라이스 다 합쳐서 209,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카페에서 커피를 샀는데 커피가 33, 큰 게, 요만한 게 16원주 33크로넬에서 왜 이리 싼가 봤더니 저기 그라인더는 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잖아요. 여기 포트에서 가져가면 된대. 우리가 커피에 너무 커피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페고 식당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무조건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을 텐데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그랬고 핀란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북유럽의 커피 소모율이 전 세계 아마 1, 2위 할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소모율은 많습니다. 이 북유럽만 그런 건지 유럽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런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사람은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음료수로 콜라나 뭐 쉐이크는 먹는 것 같은데 커피나 이런 건 대부분 앉아서 시간 오래 갖고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이 몰에는 아주 인상적인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즘 대부분 서양에서 많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장애인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그냥 소변기 다 떼고 이렇게 그냥 화장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변기만 있는 그런 화장실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도 불편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남녀 구분되어 있으면 성소수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남자들이 정말 깨끗이 써야 되겠죠. 스웨덴에 오니까 옷들리가 22크로네 2,500원
정도 하네요. 맥주 가격이 왜 이리 싸죠? 하이네켄 500ml 6개 들이가 82. 우리나라 돈은 9,000원? 만원이 채 안 되고. 칼스버그가 아니네, 칼스버그가 9,000원이고 저거는 11,000원 정도 되네요. 하이네켄이 이렇게 싸도 되나? 73.50 크로네 6개 500ml. 근데 알코올은 3.5%. 뭔가 이상합니다. 스웨덴은요 이렇게 쿱 같은 일반 슈퍼마켓에는 맥주가 있기는 있는데 3.5% 넘어가는 그런 맥주는 없어요. 알코올이 보통 맥주 5% 이상인데 여기는 3.5가 맥스예요. 굉장히 싸길래 이상하다 해서 다시 봤더니 이 옆에 시스템 볼라겟이라는 시스템 볼라겟? 예, 이런 샵에서만 판대요. 여기서는 뭐 모든 알코올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일요일 날에는 닫는데요. 못 팔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핀란드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일반 맥주를 슈퍼마켓에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 맥주도 못 사요. 그냥 이렇게 스페셜 라이센스가 있는 데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술 사는 게 하도 어려워서 이렇게 주류샵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질렀습니다. 스웨덴에 왔으니까 앱솔루트 보드카, 이거 뭐 마스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비건 와인으로 골랐는데 하나는 말백, 까브네 소비니옹, 또 하나는 피노누아.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다 다른 종류의 와인으로 샀는데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아도베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돈 한 만원, 전체 다가 만원에서 한 13,000원. 역시 유럽의 와인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 쌉니다. 맥주는 쓸데없이 비싼데 와인은 엄청 싸네요. 앱솔루트 보드카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싸지 싶기도 하고, 저도 이거를 마트에서 구매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6,000~27,000원 했던 것 같아요. 수순발이라는 도시에 와서 좀 한적한 차박지를 찾았는데요. 차박지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으로 넘쳐서 아주 활기차네. 안전장치를 잘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른들도 할 수 있나 보네. 아이고, 이게 한 해 한 해가 달라서 이게 옛날 같으면 엄청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욕구가 안 생기니 이거. 저는 그냥 오늘은 샤워만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할 때 25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에서 3,000원. 샤워 한 번 3,000원. 싸진 않네요. 스웨덴 와서 해먹는 첫 끼는 밥으로 이렇게 버섯이랑 두부가 있어서 두부를 이렇게 넣고 감자 넣고 호박 넣고 아주 오랜만에 두부김치는 없으니까 두부찌개를 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자스민 쌀로, 노르웨이에서 산 자스민 쌀로 해서 싹 먹고 이렇게 지금 비벼 먹고 있는데요. 스웨덴 오니까 얘가 눈에 보이네요. 어저께 워낙 큰 마트를 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그래도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얘가 제일 나아요. 이렇게 고추 쓸어놓은 거 같이 생긴 거는 그냥 피클이고, 얘는 할라피뇨, 칠리 핫 페퍼라고 쓰여 있거나 할라피뇨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사면 그래도 매운맛을 나는 고추 맛을 볼 수는 있어요.
뭐 김치 같은 걸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걸로 대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맛있는 고추장 찌개를 오랜만에 정성 들여서 끓여서 먹습니다. 어제 산 와인도 또 좀 먹고, 한 이틀 이상 정박하면 이렇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아유 좋아라. 이 두부는 먹어보니까 부침용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납작 복숭아도 많이 씻어서 사서 많이 씻어갖고 여기서 내일까지는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발 출발해서 스톡홀름으로 이동 중인데 스웨덴 고속도로는 왜 이리 보링해. 스웨덴은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양쪽에 껴가지고 관광산업은 그냥 그런 모양이네요.